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바이든과 메카시, 오늘이 23일이죠 5월 말까지 새로운 현금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정말 모질이가 될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바이든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다시 한번 부채 한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디폴트 채무 불이행은 전 세계 경제를 아주 난감하게 만들죠. 지금 최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달러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의 위험, 권력 과연 어떻게 풀이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공화당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바이든은 공화당이 좀 이제 수그려 들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공화당 또한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찍어낼 수는 없다. 자넷 옐런도 계속 지금 불안한 표정을 가지고 여러 국가들 그리고 미 하원 의원들을 향해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죠. 6월 1일을 전혀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고,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곳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지, 누가 순발력이 더 빠를 건지, 그 누구의 정보가 더 빨리 유입이 될 건지.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인데 지금 3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종료가 되면 6월 FOMC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발표가 있죠. 계속해서 악재라고 보면 악재일 수 있고, 또 호재라고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놈이 발표를 하는 걸 걱정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놈이 또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지, 또 그리고 전 세계적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그리고 제롬 파월은 금리 동결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내보냈고, 그의 이런 시그널은 충분히 바뀔 수 있죠. 바이든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제롬 파월 또한 또 다른 그의 모습을, 악랄한 그의 모습을 어쩌면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그럭저럭, 그리고 XRP는 최근 약간의 펌핑이 나왔지만 지금 가격은 620원 정도 하고요. 어쨌든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오늘 또 힘든 지친 날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언제부터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에 집중을 했었고, 우리가 또 언제부터 미국 빚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매일매일 걱정거리도 많은데 요새는 참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걱정할 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세미나 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제 친구, 마트업을 하면서 꽤 잘 나갔던 친구인데 요새 동네 마트들도 사라지고 있죠. 3, 4년 정도는 계속해서 돈을 벌더니 코비드 19의 여파를 맞고 결국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빚만 꽤 쌓여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신용도도 거의 바닥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도 좀 들을 겸 소주를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만저만 해서 나는 지금 이렇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본인도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개인 사업도 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은 아주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주 작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상황들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많이 배우지 않은 제 생각은 최근 쏟아지는 데이터를 보다 보면 어쩌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들은 그나마 해결이 가능한 걱정들인데, 진짜 걱정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이죠. 전쟁, 기후위기, 그 외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걱정거리에 더불어서 더 무거운 짐을 어쩌면 여러분들 어깨에 얹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돈을 쉽게 찍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찍어낼 수는 없고, 어쩌면 그들 또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맞닥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의 걱정은 전 세계적 걱정거리죠. 미국의 몰락은 전 세계의 몰락과 같은 평행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좌시하지 마시고 미국의 상황들을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고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뭔가를 한 것 중에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잘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 달러의 해피 도구는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인지 XRP인지 이더리움인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일단 제껴두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XRP가 갖고 있는 실용성,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자는 그런 마인드로 XRP가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 미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건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건지, CBDC, 통화정책, 미국의 부채, 그리고 비트TV, 마크 필립스,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점점 그 시기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저만 느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중에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 주주들을 모아놓고 경기가 바닥을 찍을 거다. 어쩌면 파산하는 기업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테슬라 또한 그 여파를 함께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광고를 하지 않았던 테슬라가 드디어 경기 침체를 목전에 두고 광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일론 머스크 또한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런 경기 침체 상황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비트TV 영상 잘 시청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기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날, 그리고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은 저번 주 주요 움직임을 보였고, 커뮤니티 XRP 아미는 이제 곧 큰 폭풍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도 약간 동의하는 편입니다. 6월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는 꽤 많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건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한 6월 달부터는
상승 모멘텀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의 뇌피설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거니까 어쨌든 그 외 다른 선택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전 세계 경기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 암호화폐 블록체인,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규정과 규칙, 법규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을 하면서 시장 경제 그리고 암호화폐 경제까지도 성장을 시키지 않을까. 결국 이 타이밍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비트코인 XRP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전체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갈론만 갈 것이다. 그리고 가지 않는 코인들에 들어갔던 시총들이 결국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개성을 가진 코인들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크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 찔끔 상승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돌입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는 거 5배, 10배로 알트코인들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물론 그런 상승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말들은 그런 상승장을 목격했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리플과 SEC 소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위기,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위변조된 데이터의 전송, 이게 가장 크죠. 최근 여러분들 공중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해킹, 그리고 데이터의 범람, 과부하, 그리고 처리 속도 지연,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활용을 했던 프로토콜들이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넷 앨런이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었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ISO 20022를 채택하라는 경고를 했었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넘쳐난다.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비밀 데이터들까지 어쩌면 해커들의 손에 의해서 이해관계 안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중앙정부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암호화폐의 생활하는, 제가 영상 안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어진다. 금융 문맹국, 그리고 금융 문맹인들에게 거래의 도구를 주어진다는 그 자체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할 거라 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결국 잘못 전송된 데이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잘못 입력된 기후정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 예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브래드 갈량하우스가 NFT 하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에 관한 기상 정보를 위변조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 안에 넣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만큼 데이터의 위변조는 오늘이 가장 안전하고, 오늘이 지나는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은 계속해서 안전하지 않게 되겠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결국 데이터의 위변조, 해킹, 이런 것들입니다. 갈수록 보이스피싱, 그들의 지능은 높아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지키는 보안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곳들에 있는 데이터를 통폐합해서 그 통폐합된 한 곳에 대한 데이터를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빠른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 아미가 그렇듯, 그리고 비트TV도 그렇듯, 그리고 존 지튼 구라쟁이지만 그도 그렇듯 6월은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특히 XRP에게 아주 중요한 반전이 생기지 않을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바이든과 메카시, 오늘이 23일이죠. 5월 말까지 새로운 현금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정말 모질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이든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다시 한번 부채 한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디폴트 채무 불이행은 전 세계 경제를 아주 난감하게 만들죠. 지금 최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달러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의 위험, 권력 과연 어떻게 풀이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공화당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바이든은 공화당이 좀 이제 수그려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공화당 또한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찍어낼 수는 없다. 자넷 옐런도 계속 지금 불안한 표정을 가지고 여러 국가들 그리고 미 하원 의원들을 향해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죠. 6월 1일을 전혀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고,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곳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미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지, 누가 순발력이 더 빠를 건지, 그 누구의 정보가 더 빨리 유입이 될 건지.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인데 지금 31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종료가 되면 6월 FOMC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발표가 있죠. 계속해서 악재라고 보면 악재일 수 있고, 또 호재라고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놈이 발표를 하는 걸 걱정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놈이 또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건지, 또 그리고 전 세계적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그리고 제롬 파월은 금리 동결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내보냈고, 그의 이런 시그널은 충분히 바뀔 수 있죠. 바이든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제롬 파월 또한 또 다른 그의 모습을, 악랄한 그의 모습을 어쩌면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그럭저럭, 그리고 XRP는 최근 약간의 펌핑이 나왔지만 지금 가격은 620원 정도 하고요. 어쨌든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오늘 또 힘든 지친 날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언제부터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에 집중을 했었고, 우리가 또 언제부터 미국 빚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매일매일 걱정거리도 많은데 요새는 참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걱정할 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세미나 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제 친구, 마트업을 하면서 꽤 잘 나갔던 친구인데 요새 동네 마트들도 사라지고 있죠. 3, 4년 정도는 계속해서 돈을 벌더니 코비드 19의 여파를 맞고 결국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빚만 꽤 쌓여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신용도도 거의 바닥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도 좀 들을 겸 소주를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만저만 해서 나는 지금 이렇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본인도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개인 사업도 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은 아주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주 작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상황들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많이 배우지 않은 제 생각은, 최근 쏟아지는 데이터를 보다 보면 어쩌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들은 그나마 해결이 가능한 걱정들인데, 진짜 걱정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이죠. 전쟁, 뭐 기후위기, 그 외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걱정거리에 더불어서 더 무거운 짐을 어쩌면 여러분들 어깨에 얹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돈을 쉽게 찍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찍어낼 수는 없고, 어쩌면 그들 또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맞닥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의 걱정은 전 세계적 걱정거리죠. 미국의 몰락은 전 세계의 몰락과 같은 평행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좌시하지 마시고 미국의 상황들을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고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뭔가를 한 것 중에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잘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 달러의 해피 도구는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뭐 비트코인인지 XRP인지 이더리움인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은 일단 제껴두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XRP가 갖고 있는 실용성,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자는 그런 마인드로 XRP가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 미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건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건지, CBDC, 통화정책, 미국의 부채, 그리고 비트TV, 마크 필립스,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점점 그 시기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저만 느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중에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 주주들을 모아놓고 경기가 바닥을 찍을 거다, 어쩌면 파산하는 기업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은 1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테슬라 또한 그 여파를 함께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광고를 하지 않았던 테슬라가 드디어 경기 침체를 목전에 두고 광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일론 머스크 또한 지금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런 경기 침체 상황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비트TV 영상 잘 시청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기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날, 그리고 오늘이 내 생에 가장 젊은 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은 저번 주 주요 움직임을 보였고 커뮤니티 XRP 아미는 이제 곧 큰 폭풍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도 약간 동의하는 편입니다. 6월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는 꽤 많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건 뭐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한 6월 달부터는 상승 모멘텀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의 뇌피설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거니까 어쨌든 그 외 다른 선택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전 세계 경기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 암호화폐 블록체인,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규정과 규칙, 법규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을 하면서 시장 경제 그리고 암호화폐 경제까지도 성장을 시키지 않을까. 결국 이 타이밍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비트코인 XRP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전체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갈론만 갈 것이다. 그리고 가지 않는 코인들에 들어갔던 시총들이 결국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개성을 가진 코인들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크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 찔끔 상승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돌입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는 거 5배, 10배로 알트코인들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물론 그런 상승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뭐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말들은 그런 상승장을 목격했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리플과 SEC 소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위기,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위변조된 데이터의 전송, 이게 가장 크죠. 최근 여러분들 공중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해킹, 그리고 데이터의 범람, 과부하, 그리고 처리 속도 지연,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활용을 했던 프로토콜들이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넷 앨런이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었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ISO 20022를 채택하라는 경고를 했었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넘쳐난다.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비밀 데이터들까지 어쩌면 해커들의 손에 의해서 이해관계 안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다. 그건 뭐 중앙정부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암호화폐의 생활하는, 제가 영상 안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어진다. 금융 문맹국, 그리고 금융 문맹인들에게 거래의 도구를 주어진다는 그 자체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할 거라 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결국 잘못 전송된 데이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잘못 입력된 기후정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 예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브래드 갈령하우스가 NFT 하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에 관한 기상 정보를 위변조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 안에 넣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만큼 데이터의 위변조는 오늘이 가장 안전하고, 오늘이 지나는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은 계속해서 안전하지 않게 되겠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결국 데이터의 위변조, 해킹,
이런 것들입니다. 갈수록 보이스피싱, 그들의 지능은 높아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지키는 보안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곳들에 있는 데이터를 통폐합해서 그 통폐합된 한 곳에 대한 데이터를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빠른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 아미가 그렇듯 그리고 비트TV도 그렇듯 그리고 존 디튼 구라쟁이지만 그도 그렇듯 6월은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특히 XRP에게 아주 중요한 반전이 생기지 않을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